네, 반갑습니다. 2월 24일 수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예고된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오른다고 했으니까 올라가겠지, 그게 아니라 자, 시장이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 수급의 변화와 함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시장을 조금만 읽을 수 있다라면 이런 반등 정도는 예상할 수 있으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반등은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건데, 얼마만큼 오를 텐데,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예고된 반등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수급은 또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얘기 바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뭐 기관들, 뭐 연기금, 그 다음에 금융투자 오늘은 순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숱하게 말씀을 좀 드렸을 테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순매수 들어오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라면 괜찮겠네, 또 오후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배경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괜찮다는 말씀 계속 드렸지만 사실 신규 매수로 따라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늘려가시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신고가, 그 다음에 삼성전자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장이 오르는 시점에서도 오르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LG전자나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죠. 여전히 약세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 종목들, 과연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 또 이런 종목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간 것인지, 또 지금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대체적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3088포인트, 뭐 조금만 더 올라가면 31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할 것 같죠. 자, 윈도우 드레싱이 조금 늦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일단은 또 박스를 지켜주기 위한 모습이기 때문에 박스 하단에서 올라오는 모습, 그러면 추가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뭐 지금 일단 조금 과하게 올라간다면 3200 근처까지 가지 않겠냐 생각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는 315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는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루 이틀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뭐 시장의 어떤 하락을 계속 이야기했었던 그런 우려적인 내용들을 파월이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섰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기대감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일단 경제지표도 좋게 나오게 될 테고요. 미국 증시의 어떤 훈풍, 뭐 조금 반등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자, 코스닥 상황을 보시면 또 비슷해요. 네, 코스닥도 지금 보면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얼마만큼 나갈 것인가, 또 이게 뭐 950이나 960 이렇게 또 나오고 있겠죠. 지금 일단은 코스닥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이유, 또는 저항을 두껍게 만든 이유, 이런 것들은 그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생각한다면 약간 좀 무겁죠. 왜냐면은 그 코스닥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올라간 것도 많죠. 뭐 시젠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밑으로 뚝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또 그 위쪽에서 내려오는 그 중압감, 압박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뭐 대세의 흐름은 뭐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끌고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또 많이 내려간 종목들이라면 또 기술적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 반등 정도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해봅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수급은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우리 시황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충 이제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는 알고 계실 겁니다. 연기금 매도 계속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일단은 찍혔잖아요. 너희들 계속 그럴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일단 나왔었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는 매도를 더 확장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일단은 기술적 반등, 뭐 단기적 반등, 뭐든지 노려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매도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찔끔찔끔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플러스로 전환돼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만큼 먹고 빠질 금융투자가 아니죠. 얼마나 얍삽한데요. 그죠? 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때까지는 매수가 계속 확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는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들은 이제 뭐 경제지표라든지 뭐 경기 상황이 좋아진다, 뭐 상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제까지 매도 양상을 좀 이어갔었고요. 오늘 아침에도 매도가 계속 나왔었는데, 아마도 오늘 이제 10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수급이 좀 바뀔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좀 해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단타 물량이 좀 빠지는 시점부터는 서서히 매도 물량을 좀 줄여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장도 같이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사실은 대형주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아주 특징적인 모습일 텐데요. 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 어제도 뭐 한번 이야기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143,000원 목표 주가로 친다라면 이제 더 많이 올라가면 좋겠어요. 지금 뭐 한 10몇 프로만 더 올라가면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이닉스로 1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게 될 텐데, 팔지 않아야 되겠죠. 팔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이 지나갈 때도 사실 매수 의견 드리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왜냐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시점에서 조정이 진행된 상황이라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매수 의견 드리기는 어려운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저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이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계속 늘려가시는 입장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수익은 계속 발생이 될 것이다, 상승 흐름을 계속 탈 것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왜 이러냐. 자, 지금 보면은 그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 도와주겠느냐 그러는데 삼성전자가 뒷짐지고 있다, 뭐 이런 뉴스 기사도 있었죠. 어쨌든 뭐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경기가 좋아진다, 회복된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반도체 수요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도 같이 인상되겠죠.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그럼 기업의 주가가 계속 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사실 지금 IT 관련한 종목군들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퍼가 30 정도 나오고 있다, 약간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게 성장세에 타고 있는 종목군들은요 퍼가 이거보다 더 높아도 괜찮아요. 퍼가 높다라는 것은 뭐 주가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십니다만, 실적 또 같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실적 성장성과 그 다음에 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동반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퍼가 좀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퍼가 조금씩 높게 나오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드디어 100억이 넘었습니다. 뭐 제가 그냥 뭐 저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한 200조 가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00조까지는 좀 어렵겠고요. 한 150조 정도까지만 가도 훌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뭐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그 시점, 즉 시간이 많이 흐른 그 타이밍까지 가면은 뭐 200조가 문제겠습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홀딩하실 것을 좀 권장해 드리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좀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 시총 800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 매매 포인트가 좀 지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매매 포인트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그 시점까지는 그래도 매수를 확장하실 필요가 없겠고, 뭐 그런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위에서 물려가지고 그냥 이것을 이제 이탈시킨다거나 던져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웬만하면 들고 가십시오.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그 마음을 그대로 그냥 가져가세요. 손실이 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다시 복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해서 좀 길게 보시기 바라고요. 조정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이게 직전 고점을 넘어간다라는 어떤 보장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야 외국인들이 막 치고 들어가니까 직전 고점 넘어서서 신고가가 나타나니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위에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지난번에 그 2020년 그때였던가요? 네, 아니죠. 2018년도 요때 액면 분할할 때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훅 눌러버리죠. 뭐 낙폭 자체가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홀딩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유지한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11시 자료가 나왔을까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11시 자료는 아직 안 나왔네요. 근데 기관들 움직임 보니까 SK 하이닉스 쪽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SK 쪽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블록딜을 통해 가지고 SK 그 바이오 팜의 지분을 매각을 하죠. 그래서 1조 원이 넘는 현금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네,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이 하방세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25만 원쯤 되어야지만 뭔가 지지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LG화학 매수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도요 계속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받아주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또 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들 거 볼까요? 네, 외국인 재료를 보게 되면 SK 바이오팜이 오늘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 때문에 쿡 떨어졌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시죠? 지난번에 막 올라갈 때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네, 계속 말씀드렸을 텐데 이제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은요,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시고 뭐 블록딜에 대해서 뭐 블록딜 때문에 빠졌다, 뭐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핑계 댈 건 없습니다. 그냥 주가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SK 바이오팜의 지분을 팔아야지 현금 확보한다는 것 정도는 우리도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다 알고 투자하신 거죠. 그러면 얘네가 설마 장중에 팔아먹겠습니까? 블록딜로 넘기겠죠. 그 많은 물량을 어떻게 장중에 팔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SK를 욕할 건 아니에요. 그냥 SK 바이오팜에 투자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규 접근이기도 하고 신규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것은 알고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손가락을 때려야 되겠죠? 이놈! 네가 매수했냐? 네. 자기 손가락을 때려주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빠져버리게, 일단은 이거는 이제 뭐 대응이 지금 뭐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흐름을 또 이제 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반등이 좀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될 테고요. SK 바이오팜을 넘겨받은 그 매수 주체도 바보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분을 갖고서 어느 정도 또 수익을 봐야 되려면 시간적인 부분을 또 소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블록딜이 진행된 종목들은요, 시간이 좀 오래 지난 이후에는 반등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도 그렇게 되겠죠. 뭐 망할 기업은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난 이후에 주가 회복을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가지고 있다라면 참 좀 답답한 그런 국면을 지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어요. 삼성 SDI도 같이 매도하고 있는데 배터리는 일단은 반등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많이 안 빠질 것 같고요.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어서 조금 빠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다 내려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요만큼 내려가는 거 감안을 하고 보유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조만간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더 빠지지 않고 옆으로 서주는 모습이든 뭔가 액션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시 자료가 지금 나왔는데 특별히 바뀌는 건 없죠. 네, 그런 모습들은 없는 모습이고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많이 내려갔다가 반등 좀 나가는데 반등이 좀 약한 분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많이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가가 이만큼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적 반등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고요. HLB 같은 경우도 뭐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이긴 한데 이것이 공매도 환매인지 아닌지 그거는 아직 알 수가 없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상태면은 환매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뭐 그런 쪽으로 좀 봐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환매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문자 받으신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빌려간 주식을 갚습니다라고 문자 받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네, 주가의 반등이 이런 공매도 환매에 따른 부분을 생각한다면 주가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올라갔을 때 기술적 반등을 통한 매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현대바이오 또 봐야 되겠죠. 오늘 뭐 장중에 롤러코스터 좀 타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뭐 결과가 나와야 돼요. 네,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한번 슈팅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홀딩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추세적인 부분은 일단 이격을 좁혀놓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뭐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늘 뭐 한 20%
한 15%, 20% 정도만 올라가도 저희는 이제 한 3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250% 정도 수익인데 더 올라가는 모습 더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만 좀 잘하시면 되는 거고요. 비중에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 물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계속 늘려가시면서 어디까지 갈 것인지 확인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 하시는 거 아시죠? 변동성은 일단은 그냥 지금 같은 시점에서 사고 팔고 하는 모습 계속 나타날 수 있겠지만 뭐 지금 별 문제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들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투자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분위기는 외국인 수급액에 달려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천천히 또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제대로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 한번 가져보면서 방송 마치도록 합니다. 이따가 마감 시황 때 다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